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부산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부산경주는 쌍승이 뒤집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6경주로 펼쳐지는 부산경주 2착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전일처럼 안일한 경주 운영보다는 철저하게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작전 위주로 강자들이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편성도 강자들 중심으로 안정적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부산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주드럭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봉철의 강축입니다. 누굴 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동기생인 문영인이 있을 것 같고 지역 후배에 배정인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은 조봉철을 상대로 힘 빠지면 추입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정인은 철저하게 마크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버천리는 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조봉철이 완벽하게 배정인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조봉철도 인터뷰에서 호미 선수는 좀 본인에게 유리한 선수, 호흡이 맞는 선수 챙겨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정현과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김영섭 전일 간신히 2차권 진입했습니다. 3차권을 밀려날 뻔했습니다만 2차권 진입했었던 김영섭,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비파업 선수인 정현호와 탑점을 찾아 나가면서 본인 실을 챙겨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용소, 노태경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또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정현호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비파업 협공 먼저 정현호가 외선 반격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전일 마크 빼앗겼다가 힘을 쓰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이라든지 고정인이라든지 남영찬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현준은 김병호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도 윤현준이 김건에 나섰다간 김병도 결승 가기 위해서 윤현준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처럼 마크 빼앗기지 않고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김병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지식이라든지 남용찬이 윤현준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남용찬 전일 마크 밀려났습니다만 직선에서 차는 나왔어요.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황무현,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범, 최성국 활용해 나간다면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우가 직선에서 전일 김영섭도 넘어섰어요. 직선에서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황무현도 이찬우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찬우가 황무현과도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승부도 선발 부산 우스컵 4경주에서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조봉철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인터뷰에서 시속감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봉철, 연대 세력이 널렸다는 점에서 조봉철의 선택이 과연 어떤 선수가 될 것이냐, 조봉철의 뒤를 과연 누가 마크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4기 동기생은 문영윤이 있습니다. 지역 후배는 배정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윤은 아무래도 직선에서 조봉철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문영윤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정현은 조봉철의 뒤만 철저하게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도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지역 서두배라는 점에서 조봉철의 뒷자리는 문영인이 아닌 배정현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정현 전일 직선에서 악착같이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 지역 선배 조봉철 넘어서 좋을 일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정현은 철저하게 마크해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과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에서는 아무래도 4번과 1번이죠. 지역 선후배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직전의 차도 깔끔하게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14기 동기생입니다. 문영윤도 컨디션이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4번과 1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초를 중심으로 뭐 1번과 3번은 비슷한 배당에다가 아무래도 극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조봉철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봉철이 무너지게 된다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조봉철이 머리가 아닌 고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하게 된다면 배정현보다는 문영윤이죠. 문영윤하고 밑에 전략적인 협공이라든지, 배정현 전일 직선에서 보니까 차가 나왔어요. 3번과 1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봉철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온 만큼 37하고 31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조봉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4.1과 4.3 두 차권인데 4번과 1번 쪽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가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김영섭 전일 2차권이 아닌 3차권을 만족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었던 김영섭,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김영섭의 편성 운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도권 광명 경주에서도 그렇고 부산 경주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편성 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김영섭, 금일도 그런 운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특별수급 도전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김영섭 입장에서는 조용소라든지 노태경 본인의 연대 세력들, 여기에 송대호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용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태경이 주드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섭 입장에서는 노태경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주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노태경도 보약 좀 먹고 훈련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경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경호와 훈련하면서 노태경도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홈이 마크드가 안 나가고, 아무래도 김영섭 입장에서는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면서 조용수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수를 뒤에다 붙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현호를 견제 나가기 위한 작전인 것 같은데, 조용수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만 준다면 김영섭은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영섭이 노태경, 조용수를 달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비파업소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현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노태경하고 정현호가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이번에 뒷자리 7번이 초반부터 마크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현호는 김영섭 상대로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업과 비파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현호도 결승 가교에서 김영섭을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영섭이 정현호를 뒤에다 붙이고 직접적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5번과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과 7번의 절여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취발 놓고 본다면 정현호가 월등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과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김영섭이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황영근의 선행을 정현호가 막해 나가버린다면 김영섭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노태경밖에 없는데, 노태경이 타임을 잡지 못하면 김영섭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의 협공이죠. 3번이 땡겨주고 7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정현호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섭이 빠져야죠.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운이 너무나 좋죠. 이런 기회 잘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호하고 27인데 아무래도 전 7번 노골적으로 챙겨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5번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입니다. 전일 마크 놓쳤다가
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 직선에서 잡혔었던 윤현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희 있고 남영찬 있고 고종현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김진식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찬 윤현준 경주 보면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당시 파업 선수들과 많았기 때문에 윤현준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파업 선수들에게 자리를 배정받다 보니까 좋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지식 외에는 딱히 위협적인 선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지식도 자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굳이 김지식과 연합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윤현준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1번 김병희 밀착 막혀나가면서 김지식 견제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도 철저하게 남영찬, 고종인, 특히 고종인에서는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희 알아서 윤현준의 뒤를 물고 가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서들의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남영찬이 고종인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고 윤현준이 남영찬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고행하고 양주에서 팀에서 훈련했었는데 남영찬은 의정부에서 훈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청평으로 와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남영찬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윤현준이 김진식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남영찬의 후차권 선전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5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만큼은 윤현준 확실하게 정신 차린다면 5번과 1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또다시 서두르게 된다면 윤현준 잡힐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무현이 객관적인 기량 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정국, 김정태, 최성국, 윤여범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황무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7번 이찬우의 후다닥이 원체 좋기 때문에 황무현도 이를 의식한 경주는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일도 이찬우 직선에서 취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황무현, 윤여범이나 최성국, 권정국을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찬우가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먼저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는 작전, 권지하고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는 마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37하고 32입니다. 37하고 32 두 차권 3번과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황무현이 권정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종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찬우가 전일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이찬우도 점수대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결승 가야지만 머리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무현은 득점대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2차해도 결승 갈 수 있죠. 황무현은 그렇기 때문에 이찬우는 뭔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후다닥 승부를 펼쳐나가게 된다면 7번 머리에 윤여범이라든지 7번 머리에 최성국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무현 중심으로 팔려 나가긴 합니다만 이찬우가 결승 가기 위해서 승벽 발에 나간다면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과 2번 정도는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3번과 7번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파업과 비파업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인재 전일 다소 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나서는 거 보니까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인재 이번 편성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인재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종현하고 박종택밖에 없습니다. 외에는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문인재가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은 선행력이 좋고 장창진은 후미 견제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문인재 입장에서는 이들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봤듯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인정받기 때문에 박종태가 때려주고 문인재 뒷자리를 김종현이 마크해 나가면서 1번 이성광을 견제 나간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문인재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종태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박종태가 서두르고 문인재 뒷자리를 김종현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문인재가 둘 중 한 명은 확실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보다는 전 김종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마크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태가 마크 나가기보다는 박종태가 때려야 되고, 김종현은 호미권 견제 마크에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때려줬을 때 시속감이 괜찮다면 2번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일이 없죠.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쪽에 전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 7이죠.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이치를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 이점에다가 전일도 3사 저측이 나섰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가볍게 넘어섰었던 문인재라는 점에서 한 명은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김종현, 선행 나설 박종태인데 전 김종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인천 전일은 또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 직전 광명경주 때는 대박의 빌미까지 제공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인천, 금일만큼은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타 출전이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체력적인 부담도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양이천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금일도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이천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손동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도 없어요. 물론 최병길 있긴 합니다만 단독으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양이천이 초반부터 막혀나가면서 훌러덩 넘어서면 손동진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7번과 2번의 파업 선수들 완승 쪽에 7번과 2번 파업 선수들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이 막혀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16기 동기생입니다. 1번 최성우가 좋은 자리 잡아놓고 양희천을 기다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희천의 입맛도 딱 맞죠. 최근 들어서 경주감 살아나고 있고 견제력 좋습니다. 추임력은 손동진보다 약해요. 그 점 때문에 본인이 힘을 써도 부담이 없습니다. 7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솔직히 양희천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에서도 봤듯이 양희천이 병주 타다가 오히려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양희천을 중심으로 최성우, 손동진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다가 양희천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동진, 최성우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최병일을 중심으로 후미권 막혀나갈 수 있는 유성철이라든지 류근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4번하고 5번 정도나 4번하고 6번 정도는 이변 가능성 살짝만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의 차도 멍 때리다가 이변 빌미 제공했었던 양희천 무너지면 4, 5, 4, 6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7, 2하고 7, 하나 두 차권인데 7번과 2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어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